안녕하세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9법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법칙 역시 8법칙보다는 좀 더 쉬워진 그런 법칙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큰 핵심이 몇 가지를 먼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의외로 뭐 일상생활을 다 하고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혼자 힘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자체가 의외로 굉장히 적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도가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경청의 핵심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중에 보면 또 이제 끔찍한 또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나오는데, 어차피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통해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바로 이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노를 한다거나, 그럼 이제 초짜들이나 하는 그 상담사들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게끔 그쪽으로 유도를 한대요. 어차피 제대로 된 옳고 그름과 그 사건의 정황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한 가지 굉장히 또 겸손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뭐 이제 경청을 해서 듣는 사람이 자기가 한 수 위고 더 나은 게 아니라, 경청에 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주고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면서 더 나은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유교적인 문화가 좀 많은 관계로 상하 수직적인 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구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자, 혼자 힘으로 직접 생각해 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이 장의 서두에서 조언은 잘난 맛에 해주는 것이고 심리치료는 진솔한 대화라고 하십니다. 약간 이제 사실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죠. 뭐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과장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함부로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됐다고 뭐 우쭐한다거나 뭐 이렇게 잘난 맛에 상대방이랑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경청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더 힘쓰라는 거. 이건 아주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듣는 어떤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경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뜻밖의 것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척 하면서 경청하는 척을 하면서 남의 것을 듣고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거고, 기본적으로 경청을 한다는 이 전제하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전에서도 이제 얘기했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선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경청을 잘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가 해결책을 말하고 스스로 그 상처를 확인한 뒤에 이제 아무는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경청의 기본 핵심은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넘게 내가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 저렇게 해결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상담을 해본 결과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슨 영화처럼 무슨 무지막지한 흉악한 살인마나 무슨 사이코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 순진해서 잘 거절 못하고 맨날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착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자신을 이제 양보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는 거죠. 물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대요. 경청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잘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어떤 자존감과 위로를 준다라고 합니다.
혼자 이문을 직접 생각해 보라. 여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좀 심각한 이제 사건이에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한 어떤 이제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성폭행을 당했다도 아니고 당한 것 같다예요.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죠. 실제로 조던 피터슨 교수님 상담 결과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 술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절제가 안 돼서 충동적인 상태가 된 그런 상황에서 혼미해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제정신이 들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어쨌든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냥 봐서는 뭐 취업해서 알아서 일도 잘하고 있었고 그냥 그럭저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리고 좀 나름 화려한 어떤 경력도 있고 근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여자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그 이제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인생에 자기가 주인공이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떠들면 이렇게 쓰려고 하고 저렇게 쓰려고 하면서 자기 주체적인 인생 없이 그냥 인생의 조연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뭐 좀 약간 훈계조로 이제 그 여자한테 그렇게 직접 말씀 안 하시지만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밝혀내는 게 근본 원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위험한 그 술집 같은 데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고 누가 가자면 가고 이렇게 쓸려다니는 어떤 그런 주체성 없는 상태.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일단 성폭행을 당하고 안다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하면서 막 뭐 기억나는 거 없어서 막 이렇게 뒤지면서 취조하는 형태로 가는 건 굉장히 초짜 상담자가 하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일이 터지면서 비참하게 갑자기 심리가 터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속마음으로 그 여인한테는 아니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 만약에 그 여인이 그런 초짜 상담사를 만나게 되면 또 그 생각이 자기 주체적인 생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가 말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피터슨 교수님의 경우에 어떤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니까 노련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뭐 당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5번인 그런 것 같다라고 애매하게 굉장히 말을 했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당황은 하셨지만 진짜냐 가짜냐 아마도 취조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들어간 게 흥분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차피 제대로 된 기억을 이런 경우 회수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억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거의 다가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그럴듯하게 짜맞춰진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서술하는 형태로 기억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선명한 기억도 아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피터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에게 가장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서 그걸 그대로 믿게끔 이야기를 진행해 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거짓말 같잖아. 이거 뭐 평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던 뭐야 이거 이분 막 성폭행으로 이렇게 큰 상처받은 여인을 이렇게 속이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성폭행을 저지른 뭐 남자를 뭐 변론하고 뭐 남성 우월주의 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황당하게 좀 이렇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런 좀 자기 주관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쓸려다니는 사람은 만약에 피터슨 교수님이 진보주의적인 페미니즘적인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하면서 그 당돌한 남자를 당장 잡고 이렇게 해서 막 하자라고 하면 또 그걸 진실로 막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아니 왜 애시당초 그런 술집을 갔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술집을 간 것이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꾸짖으면 어쨌든 피터슨 교수님 앞에서 또 그게 또 옳다라고 또 그걸 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회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 여인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여인의 상태를 살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쪽으로 받아들이게끔 해서 상처를 최소화하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곳, 막 이제 그런 막 그 하룻밤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위험한 어떤 술집 같은 데 가지 않게끔 그렇게 상담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의 예 중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학대도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일반 생활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굉장히 흔하고,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엄청나게 파멸적인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신기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 어설픈 상담자는 일단 그런 사건만 듣고 흥분하면서 무턱대고 증거를 찾으면서 마치 자기가 형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편향되고 과잉되게 자기 편견에 빠져서 자극적인 결론을 내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상 또 의외로 아까 여자가 이렇게 보면 성폭행을 당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의외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사실인 양 무고하게 또 실제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뭐 취중에 막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다수의 또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도요, 인간이 기억하는 방법은 뭐 컴퓨터 이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책에 나와 있지만 그 컴퓨터에 뭐 메모리 주소처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아무 연관 없이 전에 있던 기억이 어떤 트랙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그 자료를 막 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과관계나 연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야기 틀을 맞춰가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주관과 편견이 끼면서 자기만 기억하고 싶은 것만 남기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자동 삭제가 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그게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는 다 편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세는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냐 아니면 재판관이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어설프게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최대한 듣는 자세로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상처가 최소화되면서 이후의 삶을 바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형태로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에 있어서도 밑줄을 그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맨 위에 혼자 힘으로 직접 생각해보라. 이거는 아까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그 여인을 예로 해서 혼자 힘으로 직접 생각해보라는 결론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 여인의 예를, 성폭행을 당한 여인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아까 초짜 상담자의 어떤 그 자세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팁을 주시는데, 인간이 똑똑한 이유는, 자신의 아바타를 상상하면서 미리 모의 시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두 남매가 있는데, 만약에 동생이 지붕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집의 지붕. 그러면 누나가, 그러면 다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걸 말해주면, 동생이 수긍을 하고 그만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고 뻔히 다칠 모습을 떠올리면 안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정교하게 뭔가를 예상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예리한 어떤 지혜와 현명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냥 눈만 멀뚱멀뚱 떠고 있어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생각은 비판적인 생각, 자기 비판적인 생각의 단계까지 가서 미리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그냥 다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다들 회사를 다니고 이건 일종의 어떤 그냥 지식이 많고 어떤 학력이 높고의 어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의 깊게 깊은 생각을 통해서 뻔히 위험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어느 능력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더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사람의 입장을 내 머릿속에서 막 떠올리면 더 이제 바람직하대요. 내 안에서 여러 사람의 입장을 막 떠올리면서 다른 세계관을 상상하면서
막 주고받는 형태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위험한 곳에서 멀어질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패배한 상태의 아바타,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 중에서 패배한 걸로 갈 것 같은 건 다 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어떤 사람들이 내 안에 있다는 속에서 막 생각해보면서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도출할 때, 급진적인 생각은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 군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옳은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언뜻 이것만 들으면 절대적인 어떤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이 정의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전을 지속적으로 읽고 고민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올라와서 축적되고 쌓여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통용되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번외편으로 책을 읽고 배우는 사람, 지금 이 책을 읽고 배우는 사람이란 감사라고 갑자기 하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어떤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글을 읽는 능력과 읽을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에 이런 지식이 쌓인 거니까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칸에 경청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은 군중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대, 이제 속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어떤 아바타 같은 형태로 테스트를 하면서, 정말 그런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주의 있게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이트는 특히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을, 최대한 편하게끔 눕혀서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게 한 뒤, 아무 생각이나 자유롭게 막 말하면서 빠짐없이 떠오른 대로 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상담자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고가고 이제 어떤 분위기가 주고가면서 이제 편견이 끼면서, 이제 어떤 그 상담자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경청자의 어떤 대답과 반응이 어떤 그 이제 듣는 상담자의 대답과 반응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여려진 상태고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좋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이제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듣는 사람은 정말 이런가 하면서 마음이 확 기울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상담해주는 사람한테 막 맞추는 거죠, 억지로.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이걸 피하려고 이제 얼굴도 피하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터슨 교수님은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찾으러 온 사람 중에는 좀 따뜻한 말로 이렇게 대화를 해준다. 무조건 너무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해결해 주려고, 대화를 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피터슨 교수님이 경청하면서 이제 상담에 요구하시는 기본 자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는 방향이에요.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이제 경청의 기술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경청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저스가 말하는 경청 역시 아까 생각하는 게 피터슨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한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뭐 내 안에서 여러 자아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토론하듯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근데 로저스가 말하는 경청 역시 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습관적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적어보고 다시금 그 상대방한테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재확인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확히 내가 들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유익이 있는데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려는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 정확히 받아 적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더 뚜렷하고 선명한, 더 명확한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허수아비 논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허수아비 논법은 뭐냐면, 상대가 이제 들은 내용을 다르게 왜곡해서 자신에게 이제 유리하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이제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경청은 아주 중요한 것들, 꼭 기억해 나가야 될 것들을 바르게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위조 지폐가 섞인 $100 지폐를 세심하게 찾아가면 골라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좋은 어떤 경청의 기술을 이제 말씀해 준 다음에,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신 게 있어요. 대화를 서열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이제 자신보다 직접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화려하게 대화를 하면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색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이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설득하려는 의도로 지배하는 대화 역시 위험하고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대화 역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 보면 우리 토론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방적인 통보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분만 더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상을 하면서도 말을 사용하면서 정리를 하죠. 이건 뭐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 만큼 생각이 무질서하다면 그 사람이 최대한 유익이 되도록 경청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줘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 사람을 마치 찍어 누르듯이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역시 뭐 넌 나한테 배워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굉장히 더 반감만 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반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뭐 미소를 짓는다든가 몸을 돌리는 어떤 제스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듣는지 등등 이런 것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의 배경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유익, 그리고 공감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공감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여자가 보기에는 그냥 빨리 그냥 대화가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대요.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역시 훌륭한 소통의 한 종류인데 훌륭한 강사는 청중 중에 이제 몇 명을 점 찍고서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소통하듯이 대화를 잘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대화로서 지적 탐험의 대화의 경우 듣는 쪽, 말하는 쪽 모두 진정한 그 어떤 상호성이 요구가 돼서 해결책은 찾지 못할지라도 공통 주제를 놓고 고민하며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청이 질서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마음이 약해진 혼돈에 빠진 사람이 이제 대화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지적 대화는 혼돈을 추구하면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나와 사회의 고통을 줄여서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욕심과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실 되게 재미없게 수업을 해요. 그냥 무식하게 집중하면서 딴 얘기 최대한 안 새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시간도 짧기도 하고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적어도 아이라고 해서 제가 막 무시해서 무슨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 그거를 깎아내리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뭐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막 빡세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승리하는 전략을 꾸미는 대화는 의미가 없어라고 합니다. 그런 대화는 스스로 믿는 바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고집만 부리는 것 뿐이고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 집중하며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이유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화는 한쪽이 우월한 듯처럼 보여도 서로를 확인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 탐험 속에서 이뤄가는 대화는 진심을 듣고 말하며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 있는 어떤 그 도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혼돈과 질서, 그 사이에 있으라고. 그게 도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을 확장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구조를 개선하고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이게 모른다라는 게 진짜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거예요.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얻은 지식이 합쳐져서 지혜를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이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